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점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 완벽했어. 모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완벽 그 자체. 네. 가우뚱이 없어요. 가운데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준석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 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와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순표 부장 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예.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장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호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네. 거야. 그 윤석열이가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건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아.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근데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고. 맞아.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의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그런 그때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이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 예리할 법리적인 것까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이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예. 국민의힘은 만약에 저 판결이 확정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고 그 확정이 되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재산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장부가로 건물까지 합쳐가지고 한 1,200억 원 정도의 예. 재산을 갖고 있는데 시도당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실거래가로 하게 된다면 대략 한 2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당비 수입이라든지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뭐 선거보전금 이런 금액들이 현금성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저 397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상당한 액수의 현금도 갖고 있긴 한데 이 현금이 아마도 당직자들의 뭐 월급을 주거나 이런 그 상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반환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뭐 건물을 가령 하나 기억나는 거는 2002년 대선 때인가요? 차떼기 사건으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 자금을 반환해야 돼서 당시 당사 팔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당사를 팔고 예. 천막 당사로 그때 이전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해서 일단 유죄가 나오면서 전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선거법 사건 가만히 좀 듣다 보니까는 이게 전륜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했냐 안 했냐 그리고 전성배 씨를 과연 미리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들은 예. 그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고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자초한 것이 아니냐 업보가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서영주 전 부대변인 어떻게 오늘 판결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생각보다는 좀 엄중한 선고가 나왔다. 집행유예 3년, 1년 6개월이긴 한데요. 사실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선거법의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재판부가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 2022년 대선 자체가 사실 보면 0.73%로 이 승패가 갈렸고요. 결국에는 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이 허위사실의 하나의 어떤 단초가 네.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선거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돈이 지금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 반환을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소한 이게 형이 유지된다면 633으로 이제 선거법이라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7년도에는 이걸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의도 당사 네. 국민의힘의 거기 이 금액이랑 임차보증금 하면 거의 딱 맞더라고요. 한 400억대 정도 되는데 네. 당사는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동성 자본이 한 115억 정도 있던데 네. 말씀한 대로 당의 운영 자산으로 쓰는 것이고 토지가 한 500억, 600억 있는데 그거를 뭐 내놔서 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이제 돈을 빼줘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당사를 내놔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전륜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을 끊고 가야 되고 예. 또 뭐 당명도 개정한다고 했던 그런 해프닝 한번 있었죠. 뭐 이렇게 뭐 이름 가려놓고 했었는데 당명도 개정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을 품고 가는지 윤석열이 한 400억 가치고 국민의힘에 아직 여전히 있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다음 달에 아마 취임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뭐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당명 개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얘기가 좀 있을까요?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오늘 오후라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런 것들이 만약에 윤석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게 더 버림받는 그런 걸 좀 더 빠르게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쇄신하는 솔직히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 뭐 징계 이걸 가지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쇄신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장 큰 쇄신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런 당내 일부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사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건진법사를 몰랐다. 이런 얘기들 아마 그 당시에 대선 전에 2020년 대선 전에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몰랐다라고 대답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이 내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면은 재판부도 그런 의심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전후 관계를 꼼꼼히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경을 하지 않았으면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을 거고 특검이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재판에서는 어떤 형량들을 선고받고 공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가 가장 큰 사건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이거는 바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빨리 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평양의 무인기 침투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 가지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예. 자, 위증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무죄가 선고된 현재까지로서는 거의 유일한 공판인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부분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으면서 주목받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그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죠. 그만큼 대법원, 이 사법부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바로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 바로 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범인 도피 혐의,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7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선거법 위반까지 하면은 모두 8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을 준비하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21일 조국혁신당의 고발 대리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뒤인 8월 25일에는 고발인 조사에도 직접 임했습니다.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와 건진법사가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한 사실을 인정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들입니다. 오늘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이후에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397억 원에 달합니다.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 비용 보전금, 그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 비용 반환을 준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장외 올공 정치에 의존하며 윤호개인과 부정선거 주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끝내 반성과 쇄신을 외면한다면 법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